그 앞부분에서 이제 수학하고 부원장님께서 입시 전반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좀 생략하고 저는 좀 구체적으로 이제 과목별을 좀 안내해드리도록. 자, 뭐 제가 앞에다 이번에도 제목을 이제 같이 뭐 뿌리기통 하자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저희 학원도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어서 그런데 저도 이제 여기서 강의를 하고 내년 되면 11년 차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 종합과목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쭉 이제 오면서 지금은 이제 홍생국어 논술이라고 저희 학원 안에서는 국어 과목 따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고등국어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제가 이제 이 활용 지역에서 계속 있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떻게 됐던 간에 상대적으로 아까 직감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국어 과목에 대한 좀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일단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할 필요 없이 교과 과목 얘기 딱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국어 과목 중요성에 대한 이런 인식을 좀 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제목을 딱 뽑아놓은 게 뭐냐면 어차피 국어도 1등급 4%라는 거죠. 과목적 난이도가 있지만 고등학교 과정이라는 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1등급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인원은 4%. 뭐 수능 최저임금도 많이 나왔습니다. 2% 확보하려면 12% 안에 들어가야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좀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상대적으로 등수에 들어가기 위한 좀 전략을 일단 짜셔야 된다는 말씀. 국어과는 나중에 필요 없으시면 상관없으시지만 그런 말씀 드리고 앞에서도 이제 뭐 역시 많이 나왔습니다만 수능 최저 등급 그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전형이 이제 학생도 독방하고 근데 이제 내신 잘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길게 얘기했지만 사실 좀 그렇게 봐요. 뭐 되게 막 뭐 입시 전형이 너무 많다고 그러는데 탈탈탈탈 다 털고 보면 결국 공부 잘하는 거 뽑고 싶은 거. 진짜 교묘하게 어떻게 방법을 써서도 공부 잘하는 거 뽑고 싶은 거지. 뭐 인성적으로 아까 뭐 착하다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런 학생 뽑고 싶은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내신 과목에서 이제 점수를 좀 확보하셔야 되는 게 이제 관건이겠고요. 국어 과목도 역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경험을 하다 보면 최저 등급이 이제 걸리니까. 아무래도 최저 등급 과목에서 이제 학생들이 국영수 3과목 중에서 국어 되게 편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체질적으로 국어 안 되는 애들도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9과목 내지 3과목. 10개 대학 정도는 평균 9과목 2등급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그냥 어떤 분들이 좀 안정이 돼야 되겠다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고등국어가 이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쪽 지역의 중학교 평균이 국어 평균이 한 70점 좀 넘을 거예요. 재작년에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70에서 75점 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셔요. 국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중학교 때 어머니들이 대부분 영수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어 과목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요. 국어는 그냥 봐도 70 아니고 한 80점 이상은 다 나오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머니들 어떤 어머니들 오시면 이제 정확히 모르겠지만 공부를 좀 한다고 치면 보통 90점 이상이죠. 하나는 이제 되게 드리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딱 가면 어떻게 되냐면 등수로 끊어버리니까. 아까 요즘 애들이 한 몇 년 사이에 되게 줄었어요. 저도 300명대 그렇게 내려가지고 공부하는데. 그래서 1등급이 15등까지거든요. 2등급도 40명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아무리 일반계 고등학교 기준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15등 안에 드는 거 어렵죠. 사실 40등 안에 드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께서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뒤늦게 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등급제로 가기 때문에 점수 확보하기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고등학교 국어가 왜 어렵겠느냐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상대평가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수능하고 내신 두 가지를 이제 나누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머니 보도 통해서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요즘 수능은 이제 EBS 수능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수능 됐다. 그게 뭐 기존 그 의도 자체는 뭐 수능을 쉽게 해서 3일 줄이기 위한 거죠. 근데 뭐 달라진 건 없잖아요. 3일 줄이고 수능 쉬워졌으면 어머니들 여기 안 오셔야 되는데 다들 오시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자료화해서 만든 건데 오히려 오늘 오셨으니까 좀 알고 가시라고 딱 두 가지 예만 뽑았어요. 작년 수능 기준으로. EBS 출제 본질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이제 이 왼쪽이 EBS 교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작년 수능입니다. 근데 오른쪽이죠. 그 시를 갖다 보면 좀 긴데 빠른 속도로 보시면 이런 식이에요. 시가 예를 들면 여기서 저기까지 있어요. 근데 EBS에서 출제한 게 정확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이어받은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작품을 알고 있으면 물론 주제상에서 통하지 않느냐 할 수 있겠지만 세부적인 자료를 보시면 결과적으로 출제력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 지문인데 뭐 짧은 시간 안에 뭐 내용까지 다 보시겠죠. 좀 그러시고 여기 이제 EBS 지문인데 여기 보면 이제 아마 빠른 속도로 보시더라도 칸트 뭐 취미적 한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 주제 이제 이 지문의 주제가 뭐였냐면 칸트 취미론을 경험론과 합리론을 비판하는 거예요. 취미론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칸트의 관점에서 기존의 두 개의 관점을 비판하는 거죠. 근데 실제 수능에 출제됐던 부분 보면 칸트하고 취미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가 있는 명제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 구체적으로 이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칸트의 취미론을 사용하긴 했는데 이걸 명제 차원에서 비교를 하는 문제예요. 어떤 하나의 관점으로 하나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즉 선생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용이 완전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겉으로 모르고 딱 볼 때는 EBS에서 출제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EBS로 대표되는 뭐 물수능 이런 것들이 실제 학생들한테는 좀 더 오히려 부담감이 된다. 문제가 좀 쉬워졌기 때문에 뭐 하나 틀려도 뭐 등급 밀리고 이런 경우에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하나 뽑아왔는데 내신 문제가 학생들 입장에서 어려워진 이유도 이제 이 유형 문제를 하나 딱 보시면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작년도 중간고사 문제인데 어느 학교에 5월인가 그런데 교과서 이제 지문 내용을 줘요. 이렇게 교과서 지문 내용을 주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출제하죠. 운영이 대군에게 지원을 주신 시예요. 이 작품이 이제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이 쉽게 말하면 지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요. 왕의 여자. 그래서 그 사람한테 보내는 시의 내용이 뭐겠냐 보고 싶다는 내용이겠죠. 근데 이걸 갖다 이제 다른 작품에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지는 않지만 시험 세트당 이런 성격을 가진 문제들이 쉽게 말하면 10%에서 20% 정도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외고라든가 뭐 이쪽에 저영고라든가 뭐 이런 경우는 반 정도가 이런 문제. 그런데 이제 국어 평균이 뭐 50점 이하로 나오는 거죠. 수학보다 더 안 나오죠. 뭐 외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뭐 이쪽에 이제 저영고 요즘엔 좀 이쪽 학교 떠계셨는데 저영고 같은 경우는 뭐 극악하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뭐 우스갯소리를 작년에도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고등부 제대로 공부를 시키시는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부터 국어 잘 시키셨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고등학교 어머니들은 국어가만 보인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때 좀 고등학교 와가지고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급격하게 그런 현상을 보일 수 있는 과목이 국어다. 근데 원인은 그런 부분에 원인이 맞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잠깐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 자체가 좀 높아진다는 것과 더불어서 시험 형식 자체가 좀 바뀌어요. 역시 유형 자체가 이제 바뀐다는 것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학교에서 교과과정은 어떠냐 제가 이제 작년 2학년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한테 구체적으로 쫙 해서 보여드렸어요. 근데 수능 파트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1번부터 15번까지가 화장문입니다. 화법, 장문문법.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15문제가 뭐냐면 문학이에요. 저희가 흔히 국어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파트가 수서가. 나머지 파트가 독서거든요. 15문제가.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지금 생각해 보시면 여기 뭐 수능 세대, 빨르신 분들은 수능 세대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학력고사 세대잖아요. 근데 저희 고등학교 때 국어 했던 거 대부분 문학이었잖아요. 근데 그 패턴이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어요. 학교가. 그래서 실제 교과 과정 속에서는 이 부분이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실제 수능에서는 70% 이상이고 변별력 빠른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교과 과정에서 좀 따라가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독서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문학조차도 작품 수 자체가 지극히 작아요. 그래서 작년 제가 이제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1년 내내 문학교과서 2권 합니다. 근데 실제로 범위 작품, 한 시험 범위당 범위 작품이 10작품 되고 그러니까 이제 1년 동안 학교에서 나가는 작품 자체가 몇 작품이냐? 40작품.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수능 보려면 시작품만 500작품 이상 소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 훈련시킨 건 1000작품 이상 시키잖아요. 근데 쉽게 말하면 학교는 너무 좀 여유롭게 수업하시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 속에서 국어 과목은 어쨌든 좀 사이드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국어 과목도 하려고 할 건 많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학생의 국어 실력 진단에서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집을 제가 좀 약간 재편성을 했는데 맨 뒤에 보시면 그 저희 학원 국어 진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머니들께서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라도 이제 뭔가 좀 국어 과목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하신다면 맨 마지막 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이 방식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하시라는 말씀이거든요. 거기 내용이 뭐냐면 시험을 한 80분 정도에 걸쳐 보시면 돼요. 각 파트별로 학생들 지금 수준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시험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그 결과 가지고 한 30분 정도 이상 상담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그 어머니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여기 예,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학원 이름이 다르게 됐을 때 제가 다른 학원이라고 생각해서 원장님은 똑같으시고 과목별로 이렇게 좀 나오면 되더라고요. 근데 혹시 중학교 때 지금 중학교부터 뭐 국어나 논술 시키는 게 좀 계시나요? 그래서 일단 작년 기준이요. 작년까지만 해도 아발론하고 저희 이제 같이 있었으니까 영수 재원생 상위 이제 진단을 쫙 한번 해봤어요. 맨 처음에 이제 수강하고 들어온 학생들 예비고 과정. 근데 20% 상위 20% 정도인데 뭐 평균 등급이 4.5등급이에요. 4.5등급이면 상위 40에서 50%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그런 것이죠. 근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정말로 국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 있고요. 하나는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 4.5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도 지금 뭐 한 4개월 과정 수강하면 평균 1등급 이상 됐는데 제가 뭐 엄청난 마이너스 손해라서 그런 거 아니고 그 과정에 맞춰서 고등급 과정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지도를 했을 때 등급이 좀 회복되는 그런 상황을 보인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 이따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6개월 커리큘럼이거든요. 그래서 예비고 과정을 쭉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니까 일단 1차적인 과정은 그래요. 그래서 그건 이따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 드리면서 좀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시간을 맞추려다 보니 좀 무서워합니다. 사실 좀 개인적인 얘기인데 뭐 개인적인 얘기라고 할 수는 없고 제가 작년부터는 사실 이제 후국 쪽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좀 기름진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후국에서 국어학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중등부 중심으로. 근데 여기는 지금 출시를 안 해놨는데 그쪽은 중등부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들께서 약간 극성이 있죠. 저는 중학교 때부터 시키는 어머니들 좀 극성이라고 봐요. 그래서 하면서 애는 시키고 노숙까지 같이 여행하니까 테스트 결과가 압도적이에요. 거의 1.5에서 2 사이. 그리고 3월 모의고사에서 80% 정도 학생이 발등. 그래서 걔네들은 1학년 시험지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학년 커리큘럼하고 하나님씩 빨리 해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사실은 중등부를 잘 운영을 안 했고 중등부 학생을 갖지 않았어요. 저희 학원도 종합반 이게 끝나면서 학생들이 이제 영수 중심을 하다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고등부 수업 중심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했기 때문에 선행과정 중요성을 너무 강조드리기 싫어요. 어차피 저 중학교 때 세 애들 받아가 그냥 처음부터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제가 좀 체감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수학도 얘기했습니다만 한번 보고 들어오는 거하고 안 들어오는 게 차이가 있다. 그만큼 또 시간의 문제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시간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부분에서 사실 드리려고 했던 말씀인데 사실은 오늘 어머님들한테도 국어하면 어떤 생각일까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근데 일단 좀 나눠서 생각해봐야 되겠다. 어머님들 저를 진짜 맡겨서 한 명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 자료집이 한 80페이지 정도 돼요. 책 한 권 분량인데 거기 제 3년 동안 커리큘럼 다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시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건 오늘 소개는 안 드릴 텐데 일단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또 학부모님 계실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 영수도 힘들고 하니까 국어 과목 학생이 좀 잘해줬으면 하는 어머님도 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좀 투자하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6개월 내지 1년 기간 정도 안에
구글 같은 거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평가를 해보셔야 돼요. 판단. 이거 어느 정도가 나오겠는지. 아까 사실 뭐 최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논술모 평균은 뭐한 20대 1 될걸요? 인서울 안에. 근데 실제 논술하고 해서 실질 경쟁률 몇 대 1로 잡냐면 거기서 70% 예를 들면 60%지만 그 중에서 70% 최저 안 된다고요. 실질 경쟁률은 3분의 1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마지막에 뭔가 올인해가지고 뒤집을 수 있는 건 논술 전형밖에 없거든요. 교과 학생부 전형이 너무 굳어져 있어요. 근데 과연 논술 전형이 기회에 땅이겠느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까 우리 수학과 쪽에서 논술 많이 강조했는데 안타까움이 많아요. 그 학생들을 보는 입장에서. 왜? 60대 1인데 그 중에서 70% 들러있으면 아니니까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국어 과목 같은 경우도 이 과목을 도대체 어떻게 쓰겠느냐 명확히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과가 문과는 뭐 이런 문과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과는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버리고 딴 거 갈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오늘 수시 중심으로 자꾸 요즘 입시가 되다 보면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수시라든가 뭐 전략적 입시를 가져가실 때 전략적 과목은 약간 적일 수도 있죠,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상황까지 안 가게 좋겠습니다만. 근데 만약에 쓰겠다 생각하면 대책이 있어야 된다. 제 수강생 중에서 제 수강생들이 많이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러시가 이렇게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3월 모의고사 딱 보고 6월 평가원 사이에요. 그 학생들은 다 뭐냐?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에요. 수학 2에서 1까지 되고 수능도 그렇게 나오고 바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영어가 좀 안 되는 거예요. 영어가 안 되는 애가 국어도 안 돼요. 같은 영어 과목이. 근데 이게 최저 3과목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2과목. 근데 실제 2과목 중에 한 과목은 좀 불안해. 그러니까 보험들로 오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들로 이렇게 한 반이 구성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학생들을 많이 보니까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실제 국영수 비율은 탐구 과목 하지 않고 나면 2, 4, 4 정도가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영수 4, 4하고 국어 2 정도, 탐구 제외하고요. 그럼 그 시간을 언제 쓸 거냐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제 좀 진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개월 내지 1년 딱 쓰겠다 생각하시자 이거죠. 근데 그거를 3학년 때 쓰지 마시고 가장 좋은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지금이죠. 애들은 제일 한가할 타이밍이고 물론 이제 특목 입시 하시는 분들은 좀 되게 바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제일 한가할 때잖아요. 애들은 또 놀고 싶어 합니다. 제일 극단적으로 놀고 싶어 하죠. 근데 시간이 뒤로 가면 갈수록 학생한테는 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드린 학생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논술도 하고 있죠. 걔가 또 교과도 애매하게 합니다. 앵간하니까 애들마다 앵간하니까 논술도 해요. 그러니까 뭐 중간고사 보고 또 중간고사도 신경 써야 돼요. 1학기까지는. 그 다음에 수능도 어떻게 됐다. 아까 뭐 그 수학 선생님이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말하더라고요. 뒤늦게 이제 딴 과목까지 저도 발동 걸려가지고 해본 데까지 합니다. 근데 결론은 안쓰럽죠. 사실. 그래서 그 국어 선생님, 국어는 강사로서 이제 진솔한 생각은 처음부터 뭐 중등부터 이렇게 해서 잘 얘기가 안 돼 있으면 좀 최대한 좀 빠른 시간 안에 좀 해라. 뭐 그런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오늘 그걸 좀 가장 포인트 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내신 적응인데 뭐 제가 약간 다른 쪽으로 가서 좀 흐름이 끊겼는데 그래서 내신도 되게 중요하고요. 저는 하면 할수록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정이 나눠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논술이라든가 뭐 논술 전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교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또 어떤 학생한테는 되게 교과가 중요합니다. 근데 국어는 실질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국어를 학원에서 진행을 시키신다면 학원 시스템에 또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국어를 교과서가 다 틀리거든요. 영어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이제 좀 나중에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서 반이 구성되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없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좀 그때 말씀드리고 또 이제 나온 김에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는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화정캠에 이렇게 큰 학원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네, 우리도 그것도 아마 관심 가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저쪽 뭐 후보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한테 경쟁하고 있죠. 근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분들하고 그 두 여자 선생님 되게 세신데 그분들하고 난 차별성이 뭔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면 일단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소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원 자체를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건 아예 하지 말자. 그 컨셉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 뭐 물량이 많고 좀 크니까 제가 거기 똑같은 힘으로 맞서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소수로 하고 그 다음에 책임질 수 있는 학교도 내신 학교도 책임질 수 있는 학교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메리트를 좀 가져가려고 해요. 그 다음에 강좌도 제 커리큘럼을 보면 아시지만 단발 강좌는 아니에요. 최소 이제 제 학생들 평균 수강률이 보통 거의 2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국어도 두 가지의 어머니 탁 들어서 예를 들어 방학 때 쫙 치고 빠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강좌는 안 열어요. 저는 그런 강좌는 없습니다. 이렇게 쭉 어느 정도 흐름을 타고 가서 그러나 그 흐름을 타고 갔을 때 결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가져가자. 그런 말씀도 이제 드릴게요. 우리 뭐 관심들 많이 다니실 테니까.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이제 결국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어머니. 강의 오래 한 게 그렇게 잘한 거 아니더라고요. 또 아무래도 화정 지역에서는 제가 가장 오래 강의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여기 계신 이 지역에 계신 분들보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작년부터는 어떻게 됐던 간에 학원 규모를 그래서 조금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도 그렇고 예전에 저 혼자 했는데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저도 한 선생님들이 한 4-5명 정도 되는 선생님들 계시고요. 네, 특히 이 부분을 강화하는 데 좀 신경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쟁 격차가 오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이렇게 쓱 하고 빠져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컴플레인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 부분 좀 더 챙겨야죠. 그래서 뭐 거의 무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점수가 안 나오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포인트를 잡아서 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그 무료 강좌로 따로 추가 뭐 확장 강좌에서 뭐 추가 비용 같은 거 이렇게 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네, 뭐 그렇게 교차 강좌로 지원해서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씀드리고 법무가 앞서서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 학원은 어떻게 됐던 간에 옆에 영어 선생님도 있고 수학 선생님도 계시고 해요. 되게 공조적입니다. 원래 한 3-4년 전만 해도 같이 종합반에서 뛰었어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어떤 한 학생을 딱 받아서 최적화시켜서 이렇게 입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원장님 다 아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제가 또 넘었죠 지금. 오늘 진짜 30분 안에 끝났다고 오늘 여기 보시면 그 세부적인 건 있습니다. 세부적인 건 있거든요. 그래도 말 나오면 딱 말씀드리죠. 첫째는 기초입니다. 수능 기초. 두 달. 그게 어디냐면 여기 6페이지. 6장 줄 가시면 여기 그 2016년 예비고의 커리큘럼 6장 넘기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3차식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장부터 보시면 세부 강좌마다 무슨 내용 들어가는지까지 다 구체적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그 틀로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화요일, 수요일 날 150분 강좌입니다. 이게 좀 긴 강좌인데요. 이 강좌를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 그게 없어요. 어떤 거? 수업일시. 수업일시는 그 바로 앞에 거기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페이지를 안 읽었는데. 그래서 이 150분 강좌 2시간 반 강좌죠. 이 강좌를 이제 제가 진행하고요. 이 토요일, 일요일 강좌를 저희 1, 2학년 전담으로 진행하신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이 들어가는 수업을.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수업 안에서 지금 거기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진행을 하고 이 두 개는 쉽게 말하면 전체적으로 제가 커리큘럼상 6개월을 나눠놨는데 쉽게 말하면 고등국어 필수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부분들을 사자성어까지 다 해서 고등학교까지 들어가기 전에까지 학생들이 이만하면 됐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이즈로 그렇게 진행하는 그런 강좌고요. 여기다가 또 모자라면 여긴 이건 포함을 안 시켰어요. 숙제 뭐 체크 숙제 안 되면 와야 됩니다. 와서 점검 받고 다시 확인 받고 가고 그런 시스템.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성적이 좀 부족해서
이 수업을 또 못 따라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 크리에이트 프로필 이런 것도 같이 이제 병행이 되고 거기도 다 담지 못해서 이렇게 넣어놨어요. 근데 일단 지금 특목고 입시 안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주반만 개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말 수업은요 신경을 크게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주말 수업은 좀 여유가 많아서 지금 제가 고3 수업 빠지는 대로 요거 2개 넣어놓은 거고요. 이 두 수업은 지금 어머니들 시간을 이거 말씀드릴게요. 한 강좌를 많이 열어놓고 똑같은 수업이에요. 이 수업. 이 수업도 똑같긴 하지만. 그러니까 한 번을 맞춰놓으시고 이거는 편한 시간대에 맞추실 수 있도록 강좌를 조금 많이 열어놓고. 근데 만약에 수학이랑 같이 하는 경우 시간이 화요일 날 이렇게 겹치거든요. 화요일이나 수요일하고 안 겹치도록 해놨어요. 네. 토요일은 토요일 이거 지금 겹치는 상태죠, 어머니. 그래서 앞이나 뒤로 이제 실제 학생이 들어오면 요거 맞춰볼게요. 현재 근데 얘가 지금 중3이잖아요. 네. 내년 고일이 되는 거. 그러면 그때는 시간이 바뀌어 있는 거죠. 예, 그때는 한번 바뀌어야 돼요. 학년 받을 때는 바뀌어야 돼요. 거기서 이제 맞춰서 그렇죠. 만약에 네. 그 다음부터 보내주시면 그냥 맞춰서 이제 그때 좀. 1대1로 해서 그 시간을 네. 학생들 좀 조사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어쨌든 오늘 지금 단답하게 있었으니까 이달 말까지 하고요.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 조금 오늘 오신 분들 생각해서 2개월 등록하실 수강료 10% 그리고 아마 영수 같이 중복 강좌 하시면 5% 아마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교재 정도 제가 챙겨드릴게요. 요 사전 조수 기간에 하시면 그리고 그 세부적인 내용 커리큘럼 거기 뒤에 있으니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마음 좀 편하게 하시고 저는 뭐 9월 1일 개강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9월달 그렇죠. 이거 수학이 8월달 먼저 받은 거고 그거는 9월부터 가고 그리고 혹시 여기 특목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늦어질 것 같아요. 늦어지는 강좌는 보통 이제 12월이잖아요, 어머니. 12월에 하시면 저는 그 말씀을 드릴게요. 방학 안에 다는 못합니다. 6개월 커리큘럼 어떻게 방학 안에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학생들도 그러면 겨울방학 특강으로 넣어주세요. 그러면 못 늦죠. 어머니 영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못한 앞에 커리큘럼을 다시 모아서 그 다음 여름방학 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강좌는. 그러나 유기적으로 진행은 하기는 할 테니까요. 또 그때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특목이고 끝날 때좀 해서는 그렇게 되면 네. 지금 스모고를 준비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시간이 굉장히 빠듯한데 네. 그래서 이제 저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어머니. 예전에도 특목외고 애들 그냥 9월에 받은 적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하냐면요. 그냥 하자는 주의. 근데 그게 뭐 제 생각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내놓고 다시 한번 개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강하고 뭐 그 안에서 좀 뭐 확장적으로 가던가. 되셨죠, 어머니? 뭐이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 한정적이니까 뒤에 테스트 뭐 그걸 통해서 뭐 저하고 상담하셔도 좋고요, 어머니. 상담도 테스트를 필요하시면 이따 데스크 나가시면서 연락처 남겨주시면 또 상담 드립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네. 4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3개월에 한 번 아주 그 강좌는 이제 12월에 될 거예요. 지금 그렇게 그때가 하는 강좌는 프로그램이 그건 4개월에 예. 그리고 그 특목외고 좀 문의를 하셨으니까 저쪽 후속 강좌도 사실은 이제 그 무렵에 또 한 번 개강이 돼요. 그리고 방학 때 이런 특강 같은 거 그런 거는 조금 유기적으로 해서 학생이 좀 시간 되고 여유 있으면 또 저쪽 와서